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방학 때 이것들을 해낸다면 다음 방학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없어질 겁니다. 왜? 스스로 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알아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늦으면 다다음 주 대부분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시작할 겁니다. 담임 선생님으로서 안내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기회인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안내와 함께 1학기를 되돌아보고 2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으로 최고의 알찬 방학을 위한 저의 꿀팁과 투자 활동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우선 여름방학이라고 하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정말 이것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시간도 많고 그동안 아이들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들 이번 여름방학 때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이것도 시켜봐야지 그리고 저것도 시켜봐야지 하는 가정이 있을 텐데요. 2마리 토끼도 잘 못 잡는데 이것이 3마리, 4마리 되다 보면 결국 1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학기 중보다는 빡빡한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지친 것처럼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되 학기 중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아이들의 심신의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학습 계획보다는 이번 방학 때 꼭 잡아야 되는 학습 그리고 꼭 만들어야 되는 습관 이런 위주로 몇 가지 선택해서 집중을 하고 나서 다음 방학 때 하나씩 올려가는 그런 계획이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를 기본 바탕으로 그럼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하길 바라시나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무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일관되게 생각해 주시면 그쵸, 떠오르셨죠? 바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방학 때조차 이렇게 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이에게 바랄 것이 없을 텐데 이를 위한 방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도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가지도 않고 선생님도 없는 이 여름방학에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우선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작성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친구들이 한해서만 목요일날 별도로 영상 올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급 구성원분들이 정말 알차면서도 성적 향상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필수 추천 활동들이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1학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니까 학습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학습 결손을 확인하는 것이고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없는 상태, 즉 완전 학습 상태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2가지를 권장합니다. 당연히 통지표를 받게 되면 한쪽 부분에 성적표가 있을 겁니다. 과목별로 그리고 단원별로 수행평가와 단원평가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통을 받았다거나 노력 요함이 있다면 그 과목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과목에서 잘함을 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잘함이라고 해서 이것이 100점짜리의 매우 잘함인지 90점과 80점의 그냥 성취 기준에 도달한 잘함인지 이것들을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시험지를 가져왔다거나 점수를 기억하고 있다면 부모님께서 그것을 떠올린 다음에 아이에게 알려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시험 문제가 있다면 해당 과목을 가서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막상 내가 틀린 것은 기억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지? 라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제 영상 중에 공부 방법 재생 목록에 초등, 수학, 사회, 과학 등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했으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길 원하신다면 아이와 함께 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결선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결선을 메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왜 과목이 3가지밖에 없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방학 때는 수학, 사회, 과학 이 3가지 과목을 잡았으면 좋겠고 저학년이라면 수학 위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어는 독서로 접어야 하고 영어는 학교 것은 굳이 복습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로 복습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까지 3월달부터 꾸준하게 복습 노트를 작성해온 친구라면 복습 노트만 살펴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제가 수학은 특히 개념 정리 영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교과서에 맞게 개념 부분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멈추고 하면서 본인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면 넘기면 되고 만약에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거기서 영상을 보지 말고 직접 찾아보는 연습,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학기 총정리 문제가 있는데 제가 사회 같은 경우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만들어서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과학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올려주도록 할 테니까 개별 문제집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문제집을 풀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문제라도 꼭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교과서로든 복습노트로든 문제로든 복습을 완료했는데 학습 결손이 있다면 당연히 공부를 하면 되고 학습 결손이 없다면 이제 1학기 심화, 서술형이나 사고력을 요하는 심화 문제로 가고 또 이어서는 2학기 준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학습 결손이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고 2학기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2학기 공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1학기 되돌아보기를 위한, 즉 성적 향상을 위한 저만의 꿀팁인데요. 제가 오답노트 작성 7월달에 특강한다고 했죠. 여름방학 때 꼭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름방학 부분에 특강을 준비했으니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복습하기는 개념 정리도 있고 이론 공부도 있겠지만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과정에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맞았다면 괜찮겠지만 배운 내용을 따로 복습하고 또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헷갈린다거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실수라고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본인이 왜 틀렸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오답노트를 추천하는 것이고요.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카페에서도 세 번째 활동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답노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도 게시글 올린 다음에 신청 인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학기 되돌아보기가 끝났다면 우리 여름방학 준비가 잘 된 걸까요? 맞습니다. 잘 됐죠.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2학기 준비하는 것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가는 내용과 2학기에서 다음 학년 1학기에 넘어가는 내용은 살짝 다릅니다. 약간씩의 연관성은 있지만 배웠던 내용을 조금 심화하고 연관성이 1학기 내용과 깊습니다. 그래서 1학기 학습 결손이 없어야지만 이 2학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위계성이 심한 것이 수학이기 때문에 2학기 준비를 할 친구들은 수학만큼은 간단하게 다음 학기에 무엇을 배우는지 정도는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신이 아는 내용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즉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서술형이나 사고력을 요하는 심화 문제를 풀면서 나 1학기 거 완전히 이제 다 풀 수 있어.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난이도가 낮아진 2학기 내용을 배우는 방법이 있고요. 2학기 때 뭐 배우지? 아, 맞아. 분수가 어렵다고 했는데 분수 내용을 살짝 한번 들어볼까? 아니면 살펴만 볼까? 내가 이것을 모르는구나. 다음 수업 시간에 이걸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이 정도만 해도 수학에서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학 말고 다른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휘력이나 단어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사회나 과학은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어휘나 개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들어봤느냐 아니면 한자어로 풀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 사회와 과학 공부에 그리고 성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수학을 하려면 이 방법, 사회랑 과학을 미리 예습하고자 한다면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2학기 준비가 끝났는데 시간도 남고 우리 아이는 뭔가 더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가정이 있다면 배경 지식과 경험이면 우리 초등 고학년까지는 충분히 커버하고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공부가 아니더라도요. 현재 초등 사회와 과학 교과서에는 이 내용 연계성보다는 우리 생활과 연계된 내용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한 것이 나중에 지식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년 가다 보면 지식적인 측면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 배경 지식도 쌓고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경험도 쌓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가지 활동을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 활동은 현장 체험이나 답사처럼 아이들이 직접 가서 체험하고 경험에 노출시켜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겠죠. 아마 저학년에서 중학년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고학년이라면 직접적인 걸 이제 귀찮아하는 학년이고 집에서 놀거나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학습 만화나 지식 책이나 영화 같은 다양한 간접적인 경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 만화는 독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노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경험을 쌓아준다 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아이들이 학습 만화를 보고 있을 잔소리보다는 대견한 마음이 드실 테니 이 상황에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여름방학을 대비해서 스스로 공부한 아이를 위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 1학기 되돌아보는 활동이 필요하고 이것이 다 되는 친구들은 2학기 준비, 그리고 각각 제가 추천드리는 활동은 꼭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방학 때 이것들을 해낸다면 다음 방학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없어질 겁니다. 왜? 스스로 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알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주면 좋을지 아이들에게 기뜸을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께서 바라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자기도 학습이 되는 친구들과 이 계획 말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목요일날 제가 그 친구들만을 위한 영상을 준비할 테니 이 영상을 기다렸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고의 여름 방학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